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61화 지식이 많을수록 행복해질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더운데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장판 뜯고 있죠? 아니 장판이 나만 하진 않겠어. 물어보면 계속 장판 뜯고 계신다. 거의 뭐 다 뜯었습니다. 원래 이제 네. 방콕족들이 그죠? 그런 네. 거. 뭐 요즘 그 뭐 이제 장마도 시작되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죠?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고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문불출하지 않나 다들? 그러고 계신가요? 그러는 사이에 저희는 또 161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미천도 떨어져가는 것 같고 어떠세요? 뭐 이거 오랜만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또 새로운 그 10화가 시작이 되면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 소감이 어떠세요? 161화까지 한 게. 이거 이제 그만할 때 된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근데 뭐 예전에 이렇게 그죠? 그 꾸준히 하는 거 이게 경쟁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 자유님은 어떠세요? 161화를 하신 소감이? 160화를 하고 이제 1화째 네. 들어가는 거죠. 글쎄요, 뭐 다른 소감보다 음. 이거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뭐 그게 뭐 컨텐츠의 문제야, 체력의 문제야, 뭐 시간의 문제야, 뭐예요? 아니요, 그냥 여기 뭔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죠? 약간 예. 들고. 오늘 주제가 지식을 많을수록 행복해질까라는 주제인데 사실 저희 팟캐스트가 인문학적 지식 또는 그 지식으로부터의 깨달음 뭐 이런 걸 이제 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 이 주제를 들으시면서 그 우리 방송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회차가 많아질수록 행복해질까? 뭐 그런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이제 들어가죠. 지식이 많을수록 행복해질까? 뭐 들어가는 질문 좀 드려볼게요. 두 분은 평소에 지식을 추구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좀 멀리하는 편입니까? 뭐 대부분 다 지식을 추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그러니까 일부러 멀리할 필요야. 지식을 네. 추구하는 행위가 네. 되게 에너지가 드는 행위거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꽤 많아요. 뭐 어떤 형태로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유님은 네, 한다. 특히 뭐 작두님은 어때요? 지식보다 가능하면 놀고 싶어 하겠죠. 예. 근데 살다 보면 최소한 호기심이라는 게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지적 호기심. 그렇죠. 오. 근데 뭐 그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식이라는 의미를 예. 그냥 넓게 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알아가고 싶은 것들이 생기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떠세요? 지금까지 그럼 두 분은 계속 지식을 꾸준히 쌓아오신 스타일 중에 한 분이실 텐데 지식이 이제 점점 많아졌잖아요. 그럼 더 행복해지던가 뭐 이런 어쨌든 우리 전체적인 그 주제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미리 지식이 많이 쌓을수록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반반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지식이 쌓이는 느낌이 들 때 굉장히 성취감, 뭔가 깨달음 이런 걸 얻을 때는 기쁘기도 하고 그만큼 내가 세상을 좀 더 넓게 사는구나 이런 행복감을 주기도 하는데 예. 또 어쩔 때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반반인 것 같아요. 자유님은 참 그 닉네임에 걸맞게 아주 사소한 걸로 행복감을 느끼시긴 하네요. 이렇게 네. 책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으면 이게 행복이지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네, 그죠? 네. 난 그 잘 안 되던데. 어쨌든 조선시대 가난한 성비가 예. 책만 읽고 있었더니 닥달하는 부인 만나가지고 힘들어하는 거하고 또 비슷할 수도 있고. 예. 어떻게 그 작두님은 어떠세요? 지식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 저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가난한 선비가 책만 읽고 있었더니 음. 뒤지게 혼나는 형국. 예.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않은
예. 그렇다고 뭐 열심히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식이 많으면 뭐 좋은 건 예상이 되는데 좀 삶의 부정적인 측면 어떤 게 있을까? 넓게 지식을 그냥 아는 네.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안 알았으면 좋았을 법한 사람, 아, 안 알았으면 좋았을 법한 장소, 네. 안 알았으면 좋았을 법한 어떤 컨텐츠 내용 이런 네. 것들이 있기도 하죠. 아, 그래요? 네. 어. 좀 후회가 되고 이거 괜히 알아가지고 예. 예? 예를 든다면 그건 못하겠어요. 예, 좋습니다. 자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이 많아지면 삶의 부정적인 측면. 글쎄요, 뭐 지식이 많아서 삶에 뭐가 이렇게 고통이 온다라는 걸 뭐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뭐 아는 게 병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뭐 괜히 알아서 약간 뭐 더 힘들어한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대한민국 뭐- 사회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이러면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예.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너 책 보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친구 같으면 뭐 좋은데 취직해야 되니까 예. 뭐 이런 식의 예. 생활과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예. 이제 앞서 있고 예.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예. 하고 뭐 이런 경우의 모습들이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음. 그래 어쨌든 지식이 말씀하신 대로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오히려 그죠 괜히 알았어 뭐 이런 수도 있고 뭐 등등등 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지식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인지 지식과 행복의 관계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이런 주제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바라죠. 그럼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해보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지식이 많아야 할까 아니면 지식이 오히려 행복한 삶의 장애물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에서 오늘 논의를 시작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지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가령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잘 알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지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반면에 또 뭐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속담처럼 지식이 외려 행복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아는 게 힘이다와 모르는 게 약이다는 서로 상충되는 주장인데 어느 쪽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둘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네. 아는 게 힘이다 쪽에 좀 더 좀 가까이 더, 있습니다. 예. 예. 자유님은 또 네, 그쪽이죠. 저도 뭐, 네. 두 분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두 주장은 상황마다 좀 다를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두 주장이 사용하는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지식이 행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막연히 믿는 경향은 있습니다. 해서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열이 뛰어나기로 소문나 있잖아요, 그죠? 그 결과 자식에게 별다른 재능이 없으면 어릴 때부터 공부에 매진하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을 가끔씩 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부가 왕도다라면서 지식을 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알게 모르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출세를 할 확률이 높고 그 결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두 분은 뭐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행복한 삶을 위해 지식을 쌓는다. 여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예전 과거에도 네. 고대 사회에도 지식이 권력이 된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렇죠. 지식은 권력이었죠. 그리고 뭐 지금 이 시대에도 네. 아직 유효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동의를 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또 현실에서는 행복이 지식의 수준과는 별개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가령 지식 수준이 높은 선진국 국민들보다 교육은커녕 문맹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후진국 사람들이 자기가 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죠?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수상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평생에 대학교 총장보다 더 현명하고 행복한 기능공과 농부를 수백 명이나 보았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적은 거 행복과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고사성어에
식자우환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 표현은 삼국지에 나오는 말인데 글자를 아는 게 오히려 걱정을 끼친다라는 의미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도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가령 요즘 우리가 글을 몰라서 신문도 읽을 줄 모르면 뭐 요즘 있는 북핵 문제라든지 미국의 뭐 대통령이 트럼프가 재선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되려 행복보다는 걱정만 늘릴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예. 생각이 들 때가 예. 이 아까 멍테뉴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예. 굳이 평상시에 뭐 지식을 추구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즐기면서 그렇죠. 살아가는 듯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꽤 많지 않아요, 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또 뭐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뭐 지식을 추구하고 뭐 공부를 한다 싶시고 뭘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거가 또 발목을 잡아서 뭔가를 할 때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취직도 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네. 아, 취직도 안 돼서 그냥 공장에 기능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원서를 내도 안 거기서는 되죠. 그죠 안 되지. 오히려 학력을 낮추거나 그죠. 낮추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죠? 이런 그럴- 거죠. 다양한 분야와 행복하고의 연관이 어떻게 되나, 예. 인과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예. 대한 거에 연구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예. 사실은 또 그렇게 썩 그렇죠. 많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음. 알죠. 행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식은 그 중에 하나다. 이건 다 알죠. 근데 사람들은 나머지 여러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자녀가 다 부모들이 행복해지길 바라잖아요. 자녀한테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너 뭐 하라고 얘기를 할 때 다 지식 위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다 공부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제가 얘기해 볼 만한 주제예요. 맞아요. 주제가 그래요. 이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돈과 행복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연구 열나한 사람 몇 명 없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조금 그런 게 돈과 행복 이러면 좀 더 심플한 것 같은데 지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큰 뭉뚱그려서 이런 걸 하고 있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막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지식의 유형에 따라서 네. 행복에 가까운 것과 아닌가 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몽테뉴의 주장을 들어보면 지식이 오히려 행복한 삶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견지한 사상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그죠? 요거 스튜어트 밀이 한 얘기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무식하면서 동물적 풍요를 즐기는 삶보다는 비록 좀 궁색하더라도 좀 생각하는 인간으로 남는 게 더 행복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얘기는 어찌 보면 그 쾌락도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예. 뭐 이런 얘기하고도 또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계몽주의 사상가인 볼테르도 책에서 인도의 현자에 관한 우화를 소개하면서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도의 한 현자에게 사람들이 이웃집에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사는 여자보다 당신이 더 불행한 거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도의 현자가 그 질문에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답을 해요. 나는 내가 이웃집 여자처럼 멍청하다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100번도 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행복 원치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웃집 여자가 자기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점에는 동의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복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답변입니다. 한 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럴 땐 볼테르도 그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는 입장인데요. 볼테르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행복을 존중하지만 이성을 그보다 더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성보다 행복보다는 이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이제 얘기를 마무리했는데요. 그러니까 밀과 볼테르는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식이 많으면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을 수 있을까요? 그죠. 설명을 좀 들어보면 제가 앞서 소개한 바대로 몽테뉴가 내 평생의 대학교 총장보다 더 현명하고 행복한 기능공과 농부를 수백 명이나 보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몽테뉴도 지식이 불필요하다고 본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엄청 지식을 탐구했던 사람인데요. 그도 평생 걸쳐서 지식 쌓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단지 그는 모든 지식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몽테뉴한테 있어서 중요한 건 지식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 지식이 삶에 유익하고 타당한 것을 가져다 주는가를 더 중요하게 본 거죠. 즉 행복과 무관한 지식은 좀 불필요하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학문보다 달콤한 일거리는 없다. 학문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것은 불만이나 원통한 마음을 품지 않고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은 그 자체로도 달콤하지만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냥 얼핏 들을 때 네. 삶에 유익하고 네. 타당한 것을 주느냐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돈을 벌어주느냐. 이거를 쓰면 네. 실용적이냐 네, 네. 뭐 요런 정도로 얘기를 생각했었던 건데 예.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네. 그렇죠. 네.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 어. 뭐 이런 것들이죠. 몽테뉴가 수백 명을 봤다. 네. 나랑 경험이 비슷한 줄 알았더니 생각은 좀 다르네. 그죠? 그러니까 그 몽테뉴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인생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두님은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성실하게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한 친구가 카지노를 다니다가 잭팟을 터뜨려서 아주 큰 돈을 벌었어요. 아니 이거 왜 작두가 들어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비수가 어디 그죠? 찌르는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그죠? 그 친구는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린 친구는 그 자기가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모은 것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하루 만에 번 거예요. 이를 지켜본 이제 그 직장 다니는 친구는 직장 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큰 돈 모으지 못해라고 하면서 직장을 관두고 친구처럼 카지노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나 사실 이렇게 뭐 카지노를 하거나 이런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비슷하게 예를 들어 옆에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그렇죠. 이런 뭐 그런 경우가 비슷한 굉장히 많을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죠? 이 친구가 아니고 원수를 만난 거예요. 원수. 그죠? 결과적으로는 예, 예. 그 흔히 우리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수가 있거든 때려 죽이고 싶은 그쵸? 원수가 있거든 아주 친절하게 네. 카지노를 한 번만 안내해줘라. 네, 그렇죠. 그러네. 그 직장 다니는 친구를 질투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상황은 예측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린 친구를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선 좀 탐욕이 있어 보이긴 하죠, 그죠? 하지만 탐욕 이전에 지식이 없는 사람, 말하자면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진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잘못된 점은 뭐냐? 이러면 이거죠. 친구가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렸다면 나도 카지노를 하면 친구처럼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진실이나 진리가 아니죠. 그죠? 이건 이성적이고 합리적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치 복권을 사면 나도 1등에 당첨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처럼 그릇된 망상에 불과하죠. 또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린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삶을 그 다음부터 살 것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카지노에서 잭팟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머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작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잭팟을 못 해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네. 로또 1등 당첨돼가지고 불행했다는 사람들 얘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잭팟 터뜨려도 그 다음에 카지노 전전하면서 다시 빈털털이 될 가능성도 꽤 적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그 지식 그 자체가 행복을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몽테뉴가 행복보다 이성을 더 존중한 이유는 이성이 우리로 하여금 환상이나 거짓이 아닌 진실에 입각한 행복을 추구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지식을 쌓지 않는 사람은 환상이나 거짓에 이끌려서 행복을 쫓아가기 쉽습니다. 가령 사람들은 명품 옷을 걸치고 값비싼 외제차를 타는 사람은 막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아무리 비싼 외제차를 타도 행복하다는 느낌은 잠시일 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행복하다는 느낌은 사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역시 몰라서 뭐라고 역시 얘기 못 못해. 따왔어. 이게 무엇을 가졌을 때 그 얼마나 행복이 오래 가느냐라는 이 승지 그 행복의 그 시간은 지속 시간은 다 조금 긴 게 있을 뿐이지 뭐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쌓지 않으면 오랫동안 행복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환상이나 거짓으로도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에 불과해요. 결국 행복이란 삶의 순간순간에 짧게 맛보는 감정이 아니라 인생을 놓고 보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족감이어야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이나 거짓에 의한 느낌이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삶 속에서 진실에 기반을 둔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만족감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복의 원인을 일회적이거나 우연적인 요소에서 얻기보다는 가능하면 보다 좀 심오하고 영구적인 요소에서 얻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몽테뉴는 이런 상태를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네.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심오하고 영구적인 요소에 투자를 계속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힘들고 이럴 때 잠깐 무슨 뽕 같은 거를 희구하면서 예. 냉정한 자기의 현실을 잠시 도피하고자 하는 예. 생각과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있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건 그런 마약 같은 걸 끊는 순간 다시 피하고 싶은 현실로 복귀를 하니까 현실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그 잠시 일회적인 그 도피처만 하니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가 어려운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네.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예, 뭐 그렇죠. 이런 얘기인 예. 거죠. 예. 몽테뉴는 지식의 유형을 학문과 지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교육의 목적이 무언가를 머리에 마구 집어넣는 학문, 뭐 정보 이런 것들, 정보 습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좀 행복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지혜를 쌓는 게 더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결국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를 좀 올바른 판단과 지속적인 만족감으로 이끌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좀 꾸준히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그걸 오래 지속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결론, 행복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 현명한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이 썩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식이 이런 지혜를 만드는데 큰 힘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또 진정한 행복으로 유도를 시킬 수도 있다. 뭐 예, 이런 그쵸. 측면에서는 예. 뭐. 맞습니다. 여기 좀 첨언을 하자면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는 안 했는데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은 되게 똑똑하고 음. 좋은데 그런 사람조차도 음. 평소에 공부를 더 하잖아요. 그럼 훨씬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사실 집안 잘 만나고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성인이 될 수도 있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질을 자기 삶을 지혜롭게 사는 정도에 그쳐서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 예. 소박하게 사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선택해서 소박하게 산 게 아니라 소박해진 그죠? 그런 주변에서 공부를 하는 거를 누가 조언을 해줬거나 이러면 훨씬 더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지식을 쌓는 행위, 공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이제 돈과 연결됐을 때 아 그래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이걸 돈을 잘 벌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럴 텐데 자기 삶을 좀 풍요롭게 하거나 네. 뭔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런 걸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필요도 없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어디다 써먹을지도 모르겠는 이런 불필요한 지식을 왜 알아야 되느냐.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는 있지만 예. 잘 안 되는 것도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우리가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어른이 된 지금에도 여전히 뭔가 돈이 되는 학문만 뭔가 좋은 학문이고 삶 자체를 아름답게 풍요롭게 꾸며가는 학문에는 좀 덜 관심을 그쵸? 갖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하면 말빨이 안 먹히지.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출근길 인문학 이런 걸 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인문학 이러면 이게 뭐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161화째 계속 삶을 그죠? 풍요롭게 하는 예. 인문학이 중요하다라는 예, 얘기를 그죠? 다양한 버전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합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올바른 지식, 현명한 지혜, 그죠? 그러고는 그 일회적이고 뭐 이런 행복이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삶 속에서 진리, 진실에 기반을 둔 좀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을 지향하는 방송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화자찬이 심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언급을 좀 잠깐 한 적이 있었던 것 네네. 같은데 그 영국 출신 수학자 중에 앤드루 와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네. 페르마의 정리였나요? 예. 그 수백 년 동안 안 풀렸던 그 문제를 딱 풀어내고 그걸 딱 깨닫고 풀어내는 그 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기쁨, 희열 예. 이거를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예.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뭉클하고 막 이랬던 적이 예. 있어요. 우리가 가끔 뭔가를 어마어마한 지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호기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무릎을 탁 치고 아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유레카.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우리 일상에 조금씩 좀 묻어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게 좀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많이 추구하는 거고 이 얘기가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 싶은 게 지식이 용도 폐기되어지는 게 너무 짧아졌잖아요. 예. 언제까지는 의미 있는 지식이었는데 예. 지금 보니까 아닌 거야. 지식의 반감기가 짧아지고 그렇지, 있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새롭게 공부해야 될 것도 사실은 예. 되게 많고 그런데 아주 소소한 어떤 호기심에서 공부했던 게 아하 한다 그러면 이건 술 한 잔 먹고 기쁘게 춤추는 것보다 예. 더 그 내 마음속에 호르몬을
멋지게 작동시킬 거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유인님. 네. 우선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 아까 뭐 인도 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이웃집 여자는 사실 우리 주변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 좀 과한 표현인 그렇죠. 거고. 제가 책에 나온 걸 네, 인용을 누구나 한 다 거니까.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기한테 필요한 지식을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거기에 좀 추가해서 너무 이렇게 실용적인 지식 외에 삶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쌓는 그런 지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지식이 많을수록 행복해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행복은 지식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환상이나 거짓이 아닌 진실에 입각한 행복을 추구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를 올바른 판단과 지속적인 만족감으로 이끌 수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꾸준히 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6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